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기 혈관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약국에는 그 생기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혈관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제 혈관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되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그 망막도 혈관이라는 거 잘 알지 못했었고요. 심장 혈관이 좁아진 사람들이 하는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 심장의 혈관 좁아진 부분을 약간 넓혀주는 그런 시술인데요. 그런 거를 다리 동맥에도 한다라는 거를 환자들 때문에 알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오시는 어떤 분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얼굴이 그냥 그 연탄처럼 까맸어요. 그냥 피부가 까만 것이 아니라 검은 상태인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이 안 좋으시고 특히 간이 안 좋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까맣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가 까만데요. 병색이 완연한 거죠. 그분이 저한테 오신 것은 얼굴색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걸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그분이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게 육체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이었는데 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병명을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간헐적 파행이라는 거였어요. 간헐적 파행. 이게 폐쇄성 동맥 질환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다리에 있는 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죽상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죽상경화. 혈관 속에 프라그가 끼는 거예요. 이 치아에 끼는 프라그처럼 어떤 미세한 판이 이렇게 자꾸 껴가지고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좁아지는 거죠. 다리에 있는 동맥의 폐쇄성 질환, 그러니까 동맥이 좁아지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런 것이 걸리게 되면 점점 이 다리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심장에 하는 스텐트를 그분은 이 다리에 빈틈없이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더 오지 말라고. 이제 당신 다리에는 더 이상 스텐트를 넣을 자리도 없다고. 그렇게 스텐트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못 걸어요, 잘. 그러니까 다리에 그 혈관이 막힌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요. 가다가 자꾸 쉬어야 돼요. 숨이 찬 거랑은 또 달라요. 이제 숨이 차다고 하면 심장혈관이 막힌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리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을 못 걷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좀 쉬면, 조금 앉아서 쉬면 또 다리가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다시 걷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5분도 못 걷게 돼요. 저한테 오신 분이 그랬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점점 막혀간다. 이런 거를 가장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지럼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지럼증 이거 생각보다 고통스럽거든요. 어지럼증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누더라고요. 일단은 이석증에서 오는 어지럼증. 그것은 이제 귀에 있는 어떤 그 기관의 평형 감각에 문제를 주는 그런 이제 이상인 거죠.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데요. 그것은 치명적인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선에서 약국에서 환자들을 봤을 때 그 이석증 심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생명에 지장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조금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고요.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뱅글뱅글 도는지 일상생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요. 이 귀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 그 혈관이 막힌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저희 약국에서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귀 속에 있는 혈관, 미세 혈관을 치료하기만 하면 그 이석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석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울렁증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석증,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 귀 안에 미세혈관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제대로 쓰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울렁증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중추성 그 혈관 폐색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뇌혈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혈관이 폐색되는 거, 귀의 이석증으로 폐색이 된 거는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혈관이, 귀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하면 뇌혈관인들 온전하겠어요? 우리 몸에 전신에 다 혈관이 뻗어 있는데요. 어떤 한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걸을 때마다 숨이 찬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사지 말단에 있는 또 다른 혈관도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에 막혀 있는 혈관을 어렵게 찾아서 거기에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뇌에 있는 그 혈관이 어느 부분이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뇌경색, 뭐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딱 임했다 그러면 바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사회적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꼼짝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데, 이런 뇌혈관이 차츰차츰 좁아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방법, 미리 뇌혈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예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걸을 때 근육통이 자주 온다 이러면 다리 동맥 상태가 좋지 않은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맨 발에 맨 다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푸르스름하게 발 색깔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 상당히 많이 혈관이 폐색되기 시작한 징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혈관 검사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혈관이 얼마나 뛰는지 맥박 검사를 하는 수가 있는데요. 맥박이 여기 손목에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에도 맥박이 뛰거든요. 근데 다리의 혈관 어떤 부분이 막혀 있으면 그 막혀 있는 부분에 그 뒤에 이어지는 혈관에는요, 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병원에서 의사가 손가락을 얹어서 촉진으로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최신 의료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뭐 혈관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한 혈관 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동맥은 멀쩡한데 뇌의 혈관에 먼저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지럼증, 그 다음에 다리의 색깔, 그 다음에 뭐 다리의 정맥류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리 혈관이 아무 힘이 없고 막혀서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시퍼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다리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정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맥류인데요. 정맥의 상태가 안 좋다? 당연히 동맥의 상태도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다가 자꾸 숨이 찬다 이러면 심장의 혈관이 막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고요. 또 시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시야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흑점 같은 것이 생겨서 안 보이는 거, 그거 망막성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망막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 눈에서 이렇게 눈에 보는 그 상이 맺히는 자리인데요. 그 부분이 정말 미세한 혈관이 하는 작용이더라고요. 저도 환자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귀에 미세 혈관이 있는 것처럼 이 눈도 얼마나 예민한 감각 기관이에요. 그죠? 여기도 혈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이 잘못되거나 막혔거나 터져서 뭐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그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혈관의 이상 징후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수족냉증 같은 것도요. 이 말초 혈관이 안 좋아졌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수족이 냉하면 열심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나 대추나 뭐 계피나 뭐 이런 거 먹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분들, 홍삼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두 달 먹어서 따뜻해지지 않으면 혈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수족냉증이라고 해도 몸이 차서 냉한 것이 아니고 혈관이 막혀서 냉한 것 같아요. 이런 혈관이 잘 막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당뇨고요.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 왔다라고 하면 벌써 혈관이 어느 정도 굳어 있는 거거든요. 왜 혈압이 높아졌겠어요? 혈관이 딱딱하고 굳으면서 좁아졌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참 고혈압 약도 치료제가 아닌 것이요. 이거 혈관의 문제인데 혈관의 문제는 그냥 제쳐두고 높아진 혈압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뭐 제가 만든 생기산만 맨날 얘기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기산을 다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평소에 관리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이요. 비타민 B, C를 많이 먹는 거예요. 비타민 B는 종합영양제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B100으로 드세요. 저희 진약사몰에도 있고 뭐 해외 직구로 해서 B100을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B가 1번부터 12번까지 다 100단위 이상 들어있는 것을 B100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꼭 하루에 하나는 드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싸요. 그리고 비타민C를 하루에 당뇨가 있거나 뭐 혈압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를 드세요. 그것만 해도요. 수족냉증이 없어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만 해도 비타민C 하루에 한 6,000ml 정도 먹고는 이 다리에 냉감이 없어져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혈관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오메가3. 오메가3가 이거 피를 약간 묽게 하면서 혈관에 플라그가 끼는 것을 좀 막아주거든요. 오메가3는 한 30년 이상 변함없이 사랑받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것이 이제 요새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약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오메가3고 오메가3는 함량이 DHA, EPA 함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드세요. 한 85%, 90% 되는 걸로 드시고 앞에 RTG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RTG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거 외에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 나토키나제? 나토키나제도 혈액을 묽게 하는 건데요.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돼요. 혈관이 왜 막히냐? 병원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혈관이 막힌다 하는데요. 아무리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도요. 혈관 막혀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한 사람 몇 년 뒤에 스텐트 시술 또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관리. 화를 푸셔야 돼요. 땀 흘려서 운동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 다 화병 생기는데 다듬이질이나 내과에 가서 빨래하면서 방망이질 하면 스트레스 해소되거든요. 그 화의 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하여튼 뭔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든지 뭘 때려 부수든지 오락을 하시든지 뛰든지 이렇게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 화가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라 가지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주범. 제 책에 제 책 내 몸이 웃는다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로제토 마을의 신비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심지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도 미국에서 가장 혈관 질환이 없는 놀라운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를 한 10년을 넘게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혈관 질환이 없는 이유, 스트레스가 없는 거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화목한 거예요. 열받지 않아요. 그것이 그 비밀이었다라는 걸 그 당시에 밝혔을 때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놀랍게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게 해가 바뀔수록 더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끊으셔야 돼요. 그거 혈관 바로 막히게 하는 주범이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핀다. 그 사람은 담배 한 갭이에요. 비타민C 1000ml 한 알이라는 거라도 기억을 하세요. 그거라도 기억을 하면 제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타민C가 들어가면 흡연을 통해서 생기는 그 산화 물질을 좀 어느 정도라도 차단해 주거든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혈관 관리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제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